너희도 알 거야. 선생님이 계속 너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추리를 해보는 거거든. 올해의 지금 최근 트렌드는 어떻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무너지더라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 크거든. 어떤 조건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려갖고 거기서 미스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와인병하고 달팽이가 나온 주제인데, 디공 흑백으로 나왔지. 무늬가 있고 명도가 달랐어. 흑백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어디는 진한 건데 무슨 색깔, 어디는 밝은 건데 무슨 색깔, 병의 정체적인 컬러, 병도 디자인을 할 때 그 컬러에 의해서 더 고급스러워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병을 내가 봤더니 과거에 그렇더라 하고서 그렇게 추론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컬러 하나하나를 어느 정도 디자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그 컬러의 콜라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그리고 이 달팽이가 나왔는데, 이번에 개구리도 나오고 뭐 잠자리도 나오고 달팽이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지. 꽃게도 나온 상태고, 생물이 나왔을 때 그것의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만 좀 활용을 해주면 좋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금붕어가 나왔을 때 걔의 이미지는 레드와 오렌지와 옐로우와 하얀 뱃돼지다. 소라 같은 경우도 어제 그 상징적인 시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그 탑비율을 이용을 해서 점차 확산되고 마치 별 모양의 그런 쉐입을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시점. 별뱅이의 껍질도 이 원형의 반복이라는 이 상징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 근데 나는 이거는 그렇게 집중할 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뭐 생기다 만 놈처럼 생겼잖아. 여기 무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하게 생겼어. 근데 굉장히 뭔가 표현도 보여주고 명시성이 굉장히 강한 거는 이 부분이란 말이야.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점들을 활용을 해주는 게 달팽이를 잘 쓰는 방법이다. 금붕어 같은 경우도 금붕어의 그 비늘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 그거는 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 금붕어의 컬러를 예쁘게 사용을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동덕 같은 경우가 암튼 흑백으로 나온 상황이었고요. 상명서울은 전통적으로 주어진 고유의 색채들을 가지고만 활용을 해도 되는, 올해 같은 경우 되게 희한하게 제한 조건을 쓸데기 없어 보이는 것들을 꽤 줬어. 풍선 같은 경우는 터치거나 바람을 빼지 말라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풍선이 나왔는데 누르거나 이런 것들도 안 된다고 했고, 건전지도 형태 변형이라던가 막 피복 베낀다거나 그런 것들 안 되는 상황이었었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생각을 하기로는 그거야. 건전지가 나왔고 풍선이 나왔고 전선이 나왔어. 전선은 결국은 부수적인 요소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풍선이 주체적이냐 아니면 건전지가 주체적이냐에 대해 선택을 잘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체 밀도가 굉장히 높고 명도 차이가 굉장히 센 게 에너자이저라는 그 실버의 몸체에 블랙의 그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다 글씨도 블랙으로 되어 있고, 약간 이렇게 샤프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라인도 레드 컬러로 되어 있어. 그러면은 건전지는 거기다 또 반딱반딱 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건전지가 주체적으로 사용이 돼서 시선을 강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뭔가 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풍선 같은 경우는 서브적인 역할로서 뭔가 그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건전지와 전선 관련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풍선과 전선 관련은 없어요. 건전지, 전기, 전자, 자기장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적인 면에서 풍선의 이미지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번뜩 떠올랐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기 때문에 너희한테도 얘기는 해주긴 했는데, 자기장과 관련되어 있다라면은 자석이라던가 뭐 그런 이미지도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레드와 블루라는 컬러를 활용을 해서 N극과 S극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준다거나, 자기장의 이미지를 뽑아낸 친구들이 좀 있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을 모티브로 이번 소재들도 적용을 시켰다면 충분히 작품 하나 나올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작품도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 자기장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고, 이걸 보니까 마치 이렇게 돌아가는 메비우스 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뭔가 순환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드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좀 참고를 해볼 만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요 주제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너희가 타개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시험장에서 까다롭게 조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건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랬고 이번에 실기대에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나오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상명 같은 경우도 그랬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던 상황이었을 거고. 그런 면에서 이런 주제들도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서여 산디 주제인 건 알죠? 나무 판때기, 그리고 톱니바퀴, 못. 이 판때기와 못은 관련성이 있지. 또 이렇게 보니까 판때기와 못은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톱니바퀴와 못은 관련성이 없고, 톱니바퀴와 나무 판때기도 관련성은 없어. 근데 이제 얘네들의 본질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사각형의 나무 판때기 같은 경우도 직육면체라는 거고, 톱니바퀴도 우둘투둘 모양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기둥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못이라는 소재는 얘네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뭔가 연결고리와 관련된 브릿지의 요소란 말이야. 주제를 보니까 산디과인데 산디과에서 복잡한 건축의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나왔단 말이야. 복잡하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한다. 근데 건축물이라는 이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짜임새와 규격과 체계가 좀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어느 정도의 질서를 갖추려고 했지만 변화의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복잡한데 어떤 복잡함, 좀 더 안정적이면서 규칙적인 복잡함과 어느 정도 좀 너무 정신없어 보이는 복잡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작품들을 좀 참고는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체계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다. 체계는 분명히 있어요. 좌우 대칭과 상하에 대한 대칭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못에 대한 이미지만 조금 더 규칙적으로 사용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절대적인 규칙을 좀 지킨 거지. 직육면체와 원기둥을 가지고 투시에 맞춰서 어떤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질서라는 건 잡힐 수밖에 없는 거겠지. 동덕 D공에서 나온 거, 그리고 상명 서울에서 나온 주제, 서울여대 산디에서 나온 주제의 형식들을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들이